최근 특히 2025년 시장에서 강했던 테마를 설명드리면 가 제일 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높은 종목이 이렇게 테마를 주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테마가 오랫동안 지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타를 할 때는 종목을 한번 사면은 계속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날 사서 그날 팔거나 해봤자 다음 날 정도까지 가져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테마가 끝나는 것을 찾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점 신호 같은 경우는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다음 발표자인 슈퍼개미님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슈퍼개미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테마의 중요성과 테마로부터 관련주를 찾는 것을 주제로 주식대학교에서 연구 발표를 맡게 됐습니다. 테마란 어떤 특정 뉴스나 이슈에 의해 함께 움직이는 종목군들입니다. 저런 테마주를 바탕으로 뉴스나 이슈에 의해서 함께 움직이는 종목군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테마주를 공략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단기 변동성이 커서 강한 모멘텀이 있고 빠른 수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테마에 같은 경우는 뉴스나 어떤 실적이 좋은 경우에 따라서 단기 변동성이 갑자기 커져서 강한 모멘텀으로 많은 거래량이 나와서 빠른 수익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테마를 공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단기 매매는 일단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테마주는 보통 혼자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테마를 이뤄서 상승하기 때문에 매매의 기회가 많습니다. 대장주가 있고 그 뒤에 후발주자가 있는데 대장주를 조금 놓치더라도 후발주자들을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테마주를 공략해서 매매의 기회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단기적인 분석 없이도 뉴스나 실적에 의해서 갑자기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닝이 조금 쉽다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테마주 찾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언급량이 갑자기 상승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뉴스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저는 MTS를 기준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MTS에 이제 뉴스와 공식 칸에 들어가시면 강세 토픽이라고 이제 그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 강세 토픽 주에 들어가시면 그 날에 아니면 그 주의 강세 토픽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거래대금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거래대금은 사람들이 많이 쏠리고 거래량이 많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상위 종목 중에 해당되는 것 중에 공통되는 테마를 찾으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모두 로봇과 관련된 주이기 때문에 오늘의 테마주는 로봇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승 종목들이 비율이 높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시고 상승 종목 중에서 20%나 10% 넘는 것들, 그 사이에서 공통되는 테마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찾으면서 상한가 따라잡기를 조금 따라하시면서 관련된 테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검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이나 아니면 최근 한 달 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종목들, 가장 검색량이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 뉴스로 필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밸류체인을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중요시 생각하는 편인데, 동일한 밸류체인에 있으면 한 섹터가 조명받을 시에 그 다음에 차례차례 주가가 어떻게 상승할 것인지, 어떻게 순환될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조금 들자면, 완성차 제품들이 갑자기 매출이 상승한다 생각하시면 완성차에 들어갈 수 있는 제작 기업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시게 되면 2차 전지와 모터, 인버터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가 만약 매출이 올라간다면 후발주자로 핵심 제품들이 2차 전지, 모터, 인버터가 이제 오를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관련 소재 기업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주가가 차례차례 어떻게 상승될지를 순환되면서 생각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에 대한 테마 종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윗꼬리가 달린 기억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만큼 이제 힘이 세지 않거나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덜 확신해 지겠다, 그래서 아마 더 떨어질 것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료 소멸이 예상되는 테마에 대해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감에 오르다가 막상 발표가 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료 소멸이 예상되는 테마에서는 기대감에서만 매매를 하시고 발표가 시작되면 그 이후로는 매도를 하시는 것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대장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대장주는 이제 주도 테마 내에서 테마를 이끌어가는 종목들입니다. 대장주의 기준은 같은 테마 내에서도 상승률이 가장 크고 거래대금이 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대장주가 오르면 그 후발주자들이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나의 테마를 고르시면 대장주를 먼저 보시고 그 뒤에 후발주자를 천천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그러면 슈퍼개미님은 좋아하시는 테마가 있으신가요? 저는 돈이 되는 테마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한 2년 전에는 2차 전지를 조금 좋아했었고 한 1년 전에는 반도체를 좋아했다가 최근에는 바이오 좋아하고 저번 주부터는 로봇을 조금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뉴스나 그런 실적 결과를 참고하시고 하나하나 조금 차례대로 따라가시면 테마를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장 많은 돈을 벌어다 준 테마는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는 헬스케어 테마가 가장 많이 흥행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매매가 일어났던 시기가 코로나 시기잖아요. 코로나 시대로 움직이면서 비대면 그런 의료시설들이 많이 흥행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종목들에 대해서 그때 테마를 많이 샀었고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뭐 유비케어나 비트컴퓨터 그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익을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슈퍼개미님 매매 금액이 그렇게 작지 않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보셨나요? 저는 주식하는 그 돈과 뭐 예금에 두는 돈이 따로 들어서 그렇게 생각보다 시드머니가 크진 않습니다. 교수님에 비하면 100분의 1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테마주 기법을 들어보니까 저도 테마주 기법을 좀 사용하고 싶은데요. 올해 가장 좀 유용한 테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이 많이들 앞으로 어떤 테마가 오를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단타에서는 굳이 그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한다면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예상해서 매매를 할 수도 있지만 단타를 할 때는 그냥 무조건 당일 주도 테마를 매매를 하고 최근에 강했던 테마를 공략하면 됩니다. 요즘에 올라가는 테마를 보시면 맨날 로봇, 조선, 양자 컴퓨터 아니면 또 전력기기 이런 테마들만 돌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를 할 때는 이런 테마가 오르겠다 예상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당일의 센 테마 그리고 최근에 강했던 테마만 공략하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단타를 할 때는 뭐가 오를지 예상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슈퍼개미님 발표하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잘한 점부터 말씀드리면 학습하신 내용 이외에 다른 부분까지 더 좀 연구하려고 많이 찾아보시고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또 시기별 주도 테마를 되게 잘 파악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슈퍼개미님 되게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특히 2025년 시장에서 강했던 테마를 설명드리면 로봇 테마가 제일 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연초에 삼성전자가 대주주가 된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로봇 테마가 광기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15만 원에서 41만 9천 원까지 단기간에 2배 이상 상승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이 한 8조 원 정도 되는 종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으로 로봇 테마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메스도 이렇게 상승을 했고 로봇 테마주 중에 클로봇도 장대 양봉 나오고 지금 계속 상승이 이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봇 테마 이외에도 최근에 셌던 테마가 조선 테마가 있습니다. 조선 테마는 2024년 말부터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오션이 테마를 주도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이 8조 원 수준이었는데 하나오션은 지금 19조 원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말고도 HD 현대중공업도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강했던 테마가 전력기기 테마가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계속 우상향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일렉트릭도 시가총액이 지금 14조 원 정도 되는 종목이고 이렇게 전력 테마도 강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로봇 테마도 그렇고 조선 테마도 그런데 대장주가 시가총액이 되게 높은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 이렇게 테마를 주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테마가 오랫동안 지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테마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끝나는 포인트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신호 같은 거? 제 경험상 단타를 할 때는 테마가 끝나는 포인트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주도 테마를 찾는 방법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도 테마를 찾을 때 당일 거래대금 상위를 보고 제일 센 테마를 고릅니다. 그런데 보통 테마가 끝나고 죽어갈 때는 종목이 한 번에 완전 급락하는 게 아니라 좀 서서히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고 거래대금 상위에서 봤을 때 해당 테마가 강하지 않은 모습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를 한번 살펴보면 2023년에 강한 각도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후에 2023년 8월에 최고점을 찍고 계속 서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8월 이후에는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전지 테마가 시장을 주도하고 상승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타를 할 때는 종목을 한번 사면은 계속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날 사서 그날 팔거나 해봤자 다음날 정도까지 가져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테마가 끝나는 것을 찾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점 신호 같은 경우는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끝까지 안 오르던 종목이 뒤늦게 오르는 경우가 주로 테마 끝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SK이노베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무슨 테마주일까요? 2차전지. 네, 2차전지 테마주입니다. 그런데 2차전지 테마가 2023년에 보시면 다 몇 배씩 올랐습니다.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은 2023년 이렇게 상반기 동안에 주가가 거의 상승하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7월에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소외받던 후발주까지 오르면 끝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같은 테마 내에서 거래대금이 더 크고 상승률이 큰데 역배열에 있는 종목이 있고 그 외에 거래대금도 적고 상승률도 적은데 정배열에 있는 종목이 있으면 어느 종목을 사야 맞나요? 이것만 가지고는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매매를 할 때는 진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딱딱 정해진 답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거래대금도 크고 상승률도 큰데 역배열이라고 했는데 그게 거래대금은 얼마인지 상승률은 얼마인지 또 역배열이면 또 이게 하락 추세도 어느 정도 하락 추세인지도 일단 모를 뿐더러 다양한 요소들도 정말 많이 봐야 됩니다. 그 종목의 끼라든지 근처에 있는 차트의 지지 저항이라든지 프로그램 매매나 기관 수급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모든 게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지 대장주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거래대금도 높고 상승률도 높고 정배열일 때만 공략하시면 손해를 많이 안 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좀 매매할 것을 찾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매매해서 다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잃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해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다 맞을 때만 매매를 하면은 손실을 많이 안 보고 좀 수익을 계속 꾸준히 쌓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타를 한다고 하면 보통 하루에 뭐 5개, 10개 이렇게 종목을 매매하는지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아무 종목도 매매 안 하는 날도 있고 보통 한두 개 정도 하루에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는 종목이 없다면 참고 매수를 안 하는 연습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같은 테마에 A라는 종목이 있고 B라는 종목이 있는데 만약에 A가 B보다는 거래대금이 더 높습니다. 근데 B가 A보다 더 동량률이 크고 상승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A와 B 중에 무엇을 사는 게 더 유리한가요? 이것도 아까 초보개미님이 주신 질문하고 맥락이 비슷한 것 같은데 상승률하고 거래대금 둘 다 높은 종목이 있을 때 매매를 하시는 게 확률이 제일 높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슈퍼개미님이 테마에 대해서 잘 발표를 해주셨는데 항상 최근에 강했던 테마 내에서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고 그 중에서도 거래대금 상승률 높은 끼도 좋은 이런 대장주들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미 학생 여러분들 모두 발표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고 다음 수업에는 상따개미님과 대장개미님 발표할 예정인데 학습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잘 준비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